반갑습니다. 저는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에서 온 박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전화 옵니다. 네. 이게 진짜 제가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여기 있다 저도 맨날 교육 듣고 어디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동네 잘한다는 동네 다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하다가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의 갈 길이 또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저희 동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굉장히 막 저희 동네가 너무 잘해서 뭐가 막 완벽하게 진행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워낙 뭐 오래된 사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사례들이 그렇게 막 나선 사례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분하고 1, 2년 정도 차이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걸 먼저 조금 더 앞서서 앞에 과정들을 좀 겪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같은 고민을 아마 하는 거예요. 주민으로서 똑같이.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분명히 있어서 공감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뭐 누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교수님도 오시고 뭐 어디 센터장님도 되게 뭐 유명하신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데 또 거기서 배울 게 있고 또 좀 동네 주민이 또 와서 해주시면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사례 나눔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요 마크가 어서 뭐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저는 2016년도에 처음에 희망지 시작했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동네 분들 모여가지고 우리 서류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름 정하자, 우리 단체 이름을 뭘로 해서 낼까, 뭐 그런 거 하다가 저 마크도 그때 서울시 마크가 저거였었거든요. 일부러 따라한 거예요. 점수 얻으려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괜찮죠? 이뻐가지고. 그래서 함께 사는 수요 1등이라는 그 이름으로 냈었죠. 그러니까 희망지를. 네, 희망지 해보겠다고. 그때도 저희도 똑같았어요. 뭐 활동가님이 누가 파견이 되셨고 그 활동가님이 이제 동네에서 이런 조직을 좀 같이 참여하실 만한 분들을 이제 물색을 했겠죠. 저는 그 당시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냥 동네 엄마 똑같죠 뭐.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아이가 1학년, 2학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치원생 딸내미 하나 있었고요. 그 상황이었고요. 저희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북한산 둘레길에 있거든요. 저희 동네 혹시 북한산 와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예, 아무튼 산 좋아하시면 한번 놀러와 보실 기억이 있었을 것 같고. 멀죠? 너무 멀죠? 저희 동네는 이름이 빨래골이에요. 지명이. 그래서 빨래골 가자 그러면 저리 가요. 우리 동네로 와요. 북한산 둘레길도 북한산 자체가 엄청 크니까 동네가 막 엄청 많죠 뭐. 근데 저희 동네는 특별히 빨래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계곡이 있어요. 예, 둘레길이 바로 저희 뒷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운동삼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갈 데 없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다른 데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면 그날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장소임을 더더욱 느끼는 요즘 시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이 다 북한산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지대가 높고요. 다른 도시재생 그 지역에 비해서 좀 넓어요. 무슨 50만 제곱킬로미터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거 알고 살았겠습니까만 이거 하면서 이제 뭐 50만 제곱킬로미터구나. 아, 요 활성화 지역에 2만 명 정도가 사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자꾸 듣게 되고 하니까 알게 되네요. 학교가 6개나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 중학교도 2개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학교도 2개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부지가 좀 넓은 편인 거죠. 저희가 2016년도에 그래서 이런 활동가님의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의 좀 특성은 유연초등학교라는 혁신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초등학교가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찌됐든 학부모들이 좀 그런데 뜻이 있는 학부모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이 열심히 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학부모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도시재생이랑 사업을 듣고 내용을 보아하니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뭘 자꾸 뭐 만들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에 혹가는 거죠. 강북구는 굉장히 열악한 구거든요. 돈도 서울시에서 거의 없어요. 꼴찌 할 거야 아마 밑에서 한두 개.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부족한 건 많으나 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저희 동네 뭐 큰 하나 있는 공원 하나 있어도 화장실도 없는 상태였었고, 학교가 저렇게 많은데도 아이들의 공간 너무 없고요. 도로도 너무 없고요. 그래서 뭐 애들 자전거 타기 뭐 할 공간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대부분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길래 이거 너무 괜찮다. 야, 우리가 나서서 뭐만 하면 나중에 100억 막 이런 게 온댄다. 야, 그런 거만 좀 있어도 뭐 화장실이라도 좀 짓고 살자.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학교에 학부모들 동아리,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들에 열심히 얘기를 했고, 또 아이가 유치원생이니까 그 제일 큰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나마 우리 동네에서. 거기 또 학부모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와 성격과 자세는 제가 아예 갖고 있었던 차에 그걸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아는 분야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40이 넘어서 이제 내가 뭘 잘하지도 늘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저가 이제 발전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등장했던 초동 주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젊은 엄마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또래. 30, 40대였죠, 그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40, 50대가 됐죠. 그 사람들이. 뭐 없는 도서관에서 이제 우리 모이자, 뭐 써야 된다고 그러고, 사업서 써야 된다고 이러고, 이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너가 대표할래, 네가 감사할래, 뭐 할래,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희망지로 이제 선택은 됐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의 사업을 보잖아요.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적을 매겨서 그 다음에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일 먼저 그 돈 가지고 받았던 거, 사업비 받아가지고 한 게 주민공간을 먼저 세를 얻는 거죠. 그것도 역시 어쨌든 저희들 스스로 나서서 어느 공간이 제일 나을까? 마침 리모델링한 공간이 있는데 한 7평짜리로 3칸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이면 좀 뭐 이렇게 분리돼서 할 수 있겠다, 활동을.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것 꾸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건 임대료 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채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물품 같은 걸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집에 있는 온갖 것들 가져다가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릇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이 2016년도에부터 지금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함수방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함께 사는 수일동 주민사랑방이라고 해서 줄여서 함수방. 저렇게 이제 아이들과 열심히 꾸미기 시작하고,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해야 되죠. 이제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 일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2만 명이 살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도시재생을 얼마나 알 것이며 참여하시는 분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끊임없이 해도 모른다는 분 많고, 누가 그거 해? 나 몰랐는데? 뭐 이런 분들이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홍보, 알리는 거는 지금 5년째, 6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는 문제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공간들인데, 저희들이 꾸미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도 저희들이 잘 쓰고 있지만 저희 공간인 거죠. 주민 공간이라는 건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나라에서 어디 지어주고 뭐 당신들 공간이오가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내고 저희들이 꾸미는 공간, 저희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애착, 공간에 진짜 우리 공간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문을 열었더니 나는 주민들이 이게 공짜잖아요. 오셔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 드시면 되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이게 다르구나. 여긴 도시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는 그냥 뭐 마을회관이니 뭐 동네 잔치도 같이 하고 이런 공간이 생기면 당연히 그런 거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간이 생겨도 도시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지. 제 나이 또래 엄마들도 공동체라는 경험이 없지. 뭘 같이 밥을 해 먹어, 어디서. 친구 집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무슨 주민 사랑방에서 밥을 해 먹어.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민들을 쓰게 하고 싶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했던 거는 화요밥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일단 열심히 쓰는 모습을 보여주자였었어요. 그래서 같이 반찬 가져와서 밥을 먹는 행위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고 동네 이제 찍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한 13개 되더라고, 우리 동네만 해도.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대부분 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아니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이 사업은. 그분들이 제일 동네도 잘 알고 그분들이 꽉 잡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들한테 밑보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쟤네를 뭐야, 뭐 우리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뭐 해봤다고 저렇게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서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 관심 갖고 나왔네? 이 정도는 그래도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밥상 같은데 그런 분들 다 초대해 드렸어요. 직능단체장,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회, 자치위원장, 통장, 통친회, 엄청 많다. 바르게 살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동그라미, 와, 아무튼 되게 어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그분들 회의도 늘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막 이러시니까 그때마다 가서 이제 저 도시재생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마을에. 근데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래요. 다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좀 같이 좀 힘 모아서 해주세요. 이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그래도 흔쾌히 그래 내가 같이 할게 이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한두 분들은 또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맑으시고 좋게 긍정적이신 분들은 그래도 받아들이시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힘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그 한두 분이 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갔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주민들 주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풀어나갈 때 주민들한테 무슨 사업 설명회를 하든 뭐 많잖아요. 아카데미, 뭐 도시재생 아카데미니 이런 사업 아니어도 무슨 골목길 연계 사업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시재생 관련돼서 골목길 정비 사업, 골목길 뭐 사업. 근데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대상지를 정하고 할 때 그냥 그 동네 가서 그 골목길 가서 갑자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들 생각하겠어요? 내 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주민들이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골목반상의 형태를 좀 많이 취했는데요. 그러니까 센터에 오세요, 센터로 오세요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해당하는 골목,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서 시간대도 중요해요. 시간대에 대한 것도 역시 계속 센터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여 나갔거든요. 주중에는 없어요. 다 일 나가지 누가 대낮에 집에 계세요. 주중에는 안 되고요.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 날 오후 한 4시, 5시. 교회도 갔다 오시고 놀러도 갔다 오시고 집에들 계실 때 그때 설명회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좀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업할 때 그 해당, 그것도 한두 번 해서도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 한 번 갔다고 그 주민들이 다 계시지도 않아. 근데 막상 뭐 골목길 이제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저 알지도 못해요. 바로 는다니까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난 바빴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 집 앞에 저걸 왜 다 뜯고 난리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저희들의 노력,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들로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센터에 자꾸 얘기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게끔 하고 저런 식으로 사업이 펼쳐지게끔 하는 거는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활동들의 형식은 계속 좀 취해가고 있고요. 사업 이렇게 딱 어디에 공고문 붙여놓는다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단어도 너무 어려워요. 막 주민 공모 사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주민 3분 이상 오셔가지고 하시면 뭐 지원해드리고요. 강사비도 대드리고요. 다 좋은데 그걸 모른다고요. 하면 다 좋은 건 아는데 어디다 붙여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주민 조직들이 처음에 등장했던 조직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저런 언어도 주민의 언어로 좀 썼으면 좋겠다. 젊은 엄마들이다 보니까 저런 언어들도 바꿔서 썼거든요. 그래서 쉽게 셋이 모이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는
이런 데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붙이는 것도 저희는 다 동네에 살기 때문에 친한 가게들이 많잖아요. 뭐 어디 세탁소도 맨날 가고 슈퍼도 맨날 가고 애 때문에 문방구도 맨날 가니까 그건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저런 홍보지 여기다 붙여 좀 주세요. 그런 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 홍보지나 붙여주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벼룩시장도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쉽잖아요. 벼룩시장 형태로도 저런 구조물도 우리 사업비 있으니까 그런 데 쓰자고요. 알리는 데 쓰는데 좀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가서 알리는 것으로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내서 직접 실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뭐 저런 데 뭐 탁자 위에 저런 거 조그만 것들 얼마든지 내걸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가게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들도 주민이시고 그들도 이 사업을 활용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활용해 가다가 이제는 상점들이 좀 조금 모이면 상점, 상가 번영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이제 골목길 경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당사자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아내야 그게 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화곡동도 그렇고요. 상인회와 또 이제 일반 주민들이 같이 또 하시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희 동네는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저분들은 이제 좀 작게 조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주민들 같아요. 주민으로서 대하는 거지 저분들을 막 진짜 특성화시켜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합니다. 상인들은 워낙 정말 명확하게 자기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시는 특성들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 아니어도 뭐 서울시 어디 보니까 뭐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근접한 상가들의 쭈르륵 간판 있잖아요. 그거 무료로 바꿔주더라고요. 저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그 상가 번영의 이름으로 저런 거 따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이런 거 좀 혜택 주니까 오 이거 좋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는데 도시재생 좋네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하죠. 저런 거 이제 혹하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조직화해서 계속 가는 건 시간의 문제이긴 합니다. 계속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긴 하죠. 이제 모이니까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다 내고, 도로도 작성해보고, 상가의 위치도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걸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희 동네 오시면 뭐가 좋아요. 저런 잡지 같은 거 비슷한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무슨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죠. 뭐 명절 이벤트, 뭐 친구 가게에 오시면 10%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들 축제들도 많이 하니까 축제 기간 때 같이 콜라보로 뭘 진행하는 것도 다 가능해지죠. 할 거리는 되게 많아요. 뭐 마스크 같은 거 초반에 되게 귀했잖아요. 저런 거 되게 좋았었어요. 여기 뭐 물건 얼마 사시면 뭐 마스크 무료. 저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사업비로. 그걸 책정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 우리 그거 월 100만 원씩 또 사업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책정해서 기획서 내서 할 수 있거든요. 저분들도 주민들이시니까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나한테 도움되는 거구나. 뭐가 있어야 혹하죠.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서 운영위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한 명씩 들어오는 것들이 힘이잖아요, 솔직히. 결국엔 일하는 사람은 뻔하니까. 초반 모습이고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애썼어요. 이거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뭐 한 명이어도 한 10명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이제 서울시에 우리가 제일 잘해요. 막 온갖 생쇼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활성화 지역이 됐지요. 네. 그래서 막 이제 공모사업 딱 하니까 이제 공짜로는 안 와. 뭘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뭐도 배우시고 뭐도 해보시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솔직히 사업비 쓰는 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못해요. 뭘 써야 되고 공모사업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말씀드리면 안 해.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 이렇게 뭐 한다고 공짜로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저희 젊은 얼마들의 운영진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활동가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모두가 활동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2명, 3명 같은 팀에 내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팀을 이루게 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역할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팀이 많이 만들어졌고 거의 뭐 일주일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랑방이 그래서 알려지는 그게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방이 있구나 그런 쓰임을 아까 아무도 안 오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저게 한 몇 개월 이제 사업 기간이 끝나면 먹튀라 그래야 되나요? 안 와요? 그다음부터 와우 네 상처를 저 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렇게 안 오시나? 와 사업 끝났다 이거지. 근데 저 때부터 이런 공모 사업이 이제 지금도 저희는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 이제 한두 번씩 계속 진행되잖아요. 뭐가 남냐면 카톡방이 남죠. 그분들의 이제 연락처들을 따놓잖아요. 카톡방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도시재생하면서 갖고 있는 카톡방만 해도 한 40개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한두 명부터 시작해서 한 70명 있는 카톡방이 있고 밴드도 한 300 몇 명의 주민 플러스 뭐 관계자들 있겠죠. 그 카톡방들이 남아서 지금 당장 이 사업해서 안 오지만 이 사업은 끝나서 안 오지만 여러 개들의 홍보물이나 지금 다음은 이 과정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 오세요. 하면 이제 한 명씩 그때는 좀 여기 채우는 게 좀 덜 힘들더라고. 관심이 있으시면 오니까 자기한테 관계돼 있으면 오거든요. 내용은 봐. 그래서 계속 올리는 그 홍보 작업 같은 거는 저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자,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느 팀이 뭘 했고요. 우리 어디 갔다 왔고요. 어느 분들이 저희 동네에 오셔서 뭐 했고요. 이거 정리해서 카톡방에 계속 올리는 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는 되게 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내가 편하니까, 센터장도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다 뭐 얘기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의논해서 정하자고 하잖아요. 뭐 절대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내 같이 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한 회원한테 알고 있는 그 정보랑 같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노출하고 계속 정리하고 저희 얼마 썼어요. 주민협의체 회비 따로 있거든요. 매달 3,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함수방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생각이 야 이거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야 되잖아. 우리 회비 내자. 그래서 5,000원부터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업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비용들 우리 얼마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업비를 내는 회비를 내는 그런 회원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면서 합니다. 정리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내년까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사업은 많이 벌려놨는데 이거 이제 주민들이 좀 갖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뭐 큰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민들 스스로가 소비자도 돼주고 생산자도 돼줘야 동네에서 좀 먹고 살 것 같아요.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성공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주인의식이 들려면 돈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가 됐든 매달 한 번씩. 그래야 사람이 솔직히 공짜하고 달라요. 예, 저런 거 참여할 때 솔직히 뭐 돈 몇 푼이라도 분담금 있으면 더 열심히 오시더라고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공짜면 안 가도 되지 뭐. 그 다음에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처음에야 꼬시려고 자 공짜입니다 오세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어떤 사업이면 분담금을 점점점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그 초입에 있는 수유일 공원이라는 데고요. 이게 유일하게 이제 남녀노소 모두 다 모여 있는 공간이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없었던 거고요. 마을 축제라는 것도 이제 이거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런 많은 공모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그걸로 땡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만든 것을 다른 주민들한테도 나눠주세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세금으로 다 혜택 받았는데 자기만 뭐 만들고 가버려? 그거 안 되고 나중에 저런 축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것들, 배우신 것들, 부스들 다 만들어서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축제가 되는 거죠. 축제가 별게 아니라. 뭐 직능 단체도 이때 좀 손을 더 내밀고 같이 좀 해주세요. 뭐 되게 잘하시더라고. 진짜 확실히 그 노하우가 뭐 새마을 분야에 한 뭐 500인분 국수 쫙 해내시는데 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무서워요. 네. 네, 뭐 아무튼 해주셨어요. 뭐 이래서 이제 저희들의 활동 그 초반의 활동 모습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남은 그 희망지 때 남은 그 사업비로 달력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진반이 있었거든요. 사진 공모팀이 다 사진 동네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동네에만 볼 수 있는 우리 달력을 상가에 다 뿌리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이 얼굴이 찍힌, 우리 동네 개가 찍힌,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찍힌 그 사진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 되는 거죠. 보기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진짜 아 내가 어디 밥집 갔는데 저 달력 걸려 있으면 그래 내가 저거 하려고 했지 뭐 이런. 근데 이제 비싸요. 달력 비쌉니다. 큰 거. 작은 거라도 탁상 달력이라도 기념이라도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돈 있다고 막 음악회를 하고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2단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창신 승인 이런 게 도시재생 첫 1단계고요. 그 다음 해가 저희예요. 약간 그 행정적으로 되게 좀 불안정하죠.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군 뭐 시장 따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시장 아니었어도 되게 불안했던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희망지 12월에 딱 끝났는데 활성화 지역은 한 2월, 3월에 발표가 난다는데 그럼 그때까지 뭐 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보조금은 다 끊겨. 그럼 그동안 모았던, 행동했던, 활동했던 우리 주민들은 그럼 또 놀아? 자기네들은 사업이고 일이지만, 아니,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활동 시작했고, 이제 맛을 봤고, 이렇게 모였는데, 너네들이 있다고 우리가 하고, 너네들이 없다고 우리가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더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함수방 사랑방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내라. 그거는 구청에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사업 나중에 발표가 나든 말든 그거는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사업비 없어도 얼마든지 저희 활동 가능하더라고요. 저런 축제들 뭐 동주민센터에서 맨날 기타 치시고 춤 배우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무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사랑방에서도 기타 소리셋이라는 기타팀이 아유 사랑방 있어서 좋네요. 저희 셋이 모여서 연습 좀 해도 돼요. 뭐 이러면서 시작했던 분들이 계신데 무대가 너무 서고 싶대요. 그럼 뭐 섭시다. 뭐 그래서 그냥 동네 늘 앉아 계시니까 놀이터에 그분들 앞에 서면 그게 이제 음악회 되는 거잖아요. 그 돗자리 음악회 뭐 이런 거 돗자리들 하나씩 가져와 주세요. 저희 동네 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연주합니다. 그래서 돈 없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를 저희들 스스로가 좀 배우는 그게 뭐냐 역량강화겠죠. 소위 말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니들 도움 없어도 우리끼리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 하셨던 마을 워크샵이니 뭐 이런 거 마을값 뭐 이런 거 쭉 하죠. 주민협의체가 이제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동주체 이제 대표로 시작을 해서 주민협의체 1기, 2기의 공동대표를 맡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동대표의 개념으로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너가 그래서 이제 대표할 거야. 그것도 되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도대체? 왜 끝이 안 보여? 난 이제 활성화 지역 선정, 자 100억 끝날 줄 알았어. 나는 끝. 됐어. 내가 많이 했지 이제 이럴 줄 알았더니 뭐가 계속 있는 거야. 누가 할 거야? 없어. 저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희는 이제 젊은 엄마들 저랑 친한 분들이 운영위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하기도 편하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얼마든지 서로 오해도 풀고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되게 공적이고 그 다음에 연령층 다 다르게 많이 오셔야 되고 운영진들도 당연히 남녀노소가 섞여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제가 없더라고요. 저분들이 저 젊은 여자가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볼 것 같은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대표 체제로 갑시다를 제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 나보다 좀 나이 많은 남자분 이런 분 좀 등장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예전에 활동 속에서 한 분 한 분 등장했던 분한테 당연히 제안이 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분하고 둘이 같이 공동대표를 일기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랑은 너무 좀 바라보는 좀 방향이 좀 다르긴 했어도 그래도 이제 되돌아보면 그분한테 얻는 좀 다른 주민들이 우리 주민협의체를 봤을 때 좀 불안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가는 그런 역할들은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주민협의체 운영진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80대 우리 감사님까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저희들은 우리 친한 몇 명이 하지 않았다는 거, 그 친한 몇 명이
우리끼리 하자고 하지 않았다는 거, 끊임없이 넓혀가고 끊임없이 자리를 내줘야 한다라는 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계속 근데 또 이분들도 떠나지 않고 계속 남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더 붙여진다라는 거.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저희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그거 없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나랑 생각이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는 거. 내 편. 내 편 3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느 단체도. 그래요. 하여튼 그것들이 좀 맞았던 것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자랑거리예요. 어디 가서나 얘기하는. 여러 이제 공모 사업들이 되게 의미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사람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스스로의 사업들을 저기서 잉태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발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해서 연달아서 지원을 통해서 전문가로 키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수제맥주 팀이라고 그러는데 저 때 이제 젊은 아빠들이 우리도 해볼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수제맥주가 되게 인기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저희 남편도 저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동네에서 오래 살 거고 내 남편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정년퇴직을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난 잘해. 나는 뭐 동네 엄마들이랑 잘 놀아. 잘 놀 수 있어. 너만 없으면 돼. 얘는 어떡할 거야? 얘는 집에 와서 밥만 찾아. 그걸 내 부모 세대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직장생활 하면서 집에 와서 밥 찾는 거는. 근데 얘도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동네에 나가서 스리바스 질질 씻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내가 편하겠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런 건 좀 많이 지원을 잘해봐라. 잘해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젊은 아빠들이 좀 등장을 해서 저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활동의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저거이기도 합니다. 네. 남편의 활동을 좀 하시고, 저도 제 활동, 그 다음에 제 아이들도 이 속에서 커서 청소년 센터가 이제 저희 집 세워지는데, 거기에 기획도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해보면서 주인이 되는 것들을 마을에서 배우는, 마을에서 키우는 뭐 그런 것들이 저의 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도시재생을 같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냥 그저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개인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느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진짜 운영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보험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주차장 앞에다가 우리 집 앞에 주차장 만드는 게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작은. 그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당연히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거기에만 아니면 자기 주장만 뭐 이랬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런 개인적인 이유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화곡 이동에도 하시더라고요. 플러킹 많이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등장하시는 그런 또 주체들이 좀 젊어서 그러신가라는 생각도 있고, 저희들도 역시,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체 등장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명이. 그래서 특별히 더 사업을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은 상관없는 서울시 자립마을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따로 들여와서 그걸 3년 동안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막 태양광도 올리라고 막 홍보지 뿌려도 보고 집 가까이 막 들어가가지고 다 전력 체크하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뭐 애들 에너지 자립 학교 이래가지고 그냥은 안 오니까 에너지가 워낙 인기 없는 주제라서요. 애들 꼬시면 오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같이 새집 만들자. 그럼 엄마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럼 새집 한 30분 만들고 에너지 문제를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 인기 없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지금 너무 당면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일깨울 수 있는 어떤 역할만 해도 된다 였었어요. 초반에는. 에너지 사랑방도 그래서 우리 3칸 나눈 중에 한 칸이 에너지 사랑방으로 자금도 받아서 꾸며집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도 에너지 자원 순환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에너지 자원 순환 가게
저희 에너지 사랑방 한 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뭐 옛날 뭘 하는 건 아니고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느냐? 저런 것들. 우유팩 깨끗이 말려서, 텀블러 안 쓰시는 거, 아이스팩 안 쓰시는 거, 뭐 플라스틱 작은 것들. 그건 버려지면 그냥 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런 거 모아오세요. 돈 되는 거는 우유곽이에요. 네. 저거는 이제 뭐 한 살림 하시는 회원이 계셔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 하더라고요. 포인트를. 그거를 이제 10원에 하는 걸 한 30원에 드리고 이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아주 그냥 네 난리 났습니다. 아주 사업화 됐어요. 사업화. 다 끌고 오세요. 다. 와, 우리 환경보호의 주인은 우리 할머니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다 찰지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날려나. 요즘에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앵커 시설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잖아요. 저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앵커 시설 하나를 차지하는 거죠. 에너지 자원 순환 가게로. 네. 또 저희들이 해봤던 것 중에 또 소개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대담에. 이게 이제 주민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이제 어떤 주제든 가능합니다. 어떤 주제든. 그게 정치라도. 저희들이 했던 게 17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도대체 우리 동네 구의원은 누구야? 도대체 알지도 못해. 최소한 국회의원은 알겠고 뭐 구청장은 대충 뭐 누군지는 알겠는데 구의원, 시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인 거야. 그런데 가서 뽑아요. 뭐 당복은 이제 결국에 뽑게 되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 어디 놀이터에 앉아있으면 명함 하나 돌리는 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로 쟤네들 불러보자. 앞에 이렇게 앉히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질문 한번 던져보고 얼마나 똑똑한지, 뭐 잘하는지. 그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 그래서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이름으로. 네, 선관위 다 쫓아다녔어요. 서류 내라는 거 다 내고 되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해봐서 그렇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후보들한테 다 가가지고 도장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질문서 작성해가지고 자, 수일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첫 번째 질문. 답변 3분. 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딱 해서 이렇게 쭉 앉혀놓고 그 TV 토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자, 3분 지나면 종이 울립니다. 다 가능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근데 웃긴 건 지금 다 오지 않아요. 다 전화 돌렸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왜 구의원 나오냐고. 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걔가 1번당, 2번당이어서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르니까 찍는 거 아니에요. 저런 기회라도 꼭 알려서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일단 쥐락펴락하는 것도 야, 우리가 주민 주체야. 너희가 말하는 그 주인이 우리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잘하시오. 앞으로 구청장 후보 3명, 구의원 후보 한 4-5명, 시의원 후보 몇 명 불러다 했습니다. 국회의원 때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네, 저희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오랫동안 활동했던 거. 워낙 다 도시재생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골목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쓰레기 치우고 꽃 심고 하는 것들, 꽃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목 우리 정원학교 합니다 열었더니만 이제 꽃 공짜로 주시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한번 하고 자그마한 화분 하나 드리고 이 맛에 이제 한 3개월 같이 하시는 거죠, 활동을. 자, 그 대신에 다음 활동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꽃 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조직이 돼서 골목 정원팀이 만들어지고 다 떠나죠. 그 중에 한 3명 남는 겁니다. 네. 한 20명 왔어도 네, 한두 명 남아요. 네, 그분들이 그냥 핵심이죠, 이제. 별거 아니고요. 진짜 쓰레기 있는 곳에 치우고 놓는 건데 아무 데나 심어주는 건 의미가 없고 세금 많으니까 저렇게 뿌리는구나 그럼 욕이나 들어요. 자기 집에서 물 주겠다는 분. 우리 빌라 앞에 내가 할 테니까 여기 심어주시오 하는 분. 엄청 쓰레기가 막 너무 문제가 많은데 여기 조금이라도 좀 치우고 제가 좀 관리할 테니까 좀 심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데. 그런 거 해야죠, 당연히. 거기다가 그리고 골목정원팀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딱. 이것도 꽂아놓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저희들도 계속 이제 골목 정원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배우고요. 강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아주 작은 골목에 저런 거 달팽이 정원 이런 거 있더라고. 저렇게 만들 수 있더라고. 별거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 그냥 벽돌 가져다가 쭈르륵 해놓고 그러면 하나 심을 거 저렇게 많이 심을 수 있더라고요. 저런 상징성, 저런 거 이제 한두 개 동네 만들어주면 자 외부에서 이제 너희들 뭐 했니 많이 찾아오시면 저희가 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사진 찍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 정원팀들이 이제 좀 또 성장하여 이 팀이 또 다른 사업 후에 하나를 만든 거죠. 앵커 시설을. 예, 저희들은 이제 생태공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골목 공원 하나를 조성하는데 너무 문제가 됐던 어떤 지역이었어요. 북한산 둘레길 입구인데 구청이 거기다 땅을 빌려가지고는 염화칼슘을 잔뜩 이제 세워놓고 하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저것 좀 제발 없애 하는 게 주민들의 또 소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는 비용도 막 10억, 20억 이렇게 드는 거죠. 어떤 도시자산 활성화 자금으로 거기에 돈을 할당을 했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그냥 그래 생태공원 합시다. 그리고 옆에다가 자그마한 앵커시설 하나 만들어서 정원 활동할 수 있는 정원 교육도 할 수 있는 아니면 텃밭 주민들이 직접 갖고 오는 텃밭에서 나서 우리들이 이제 마을 식당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서 좀 이렇게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활동 속에서 이렇게 1년, 2년, 3년 성장해온 팀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에 대한 주인이 되고 협동조합이 되고 한두 명 그냥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 사업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형태를 결국엔 갖추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맥주라는 저런 협동조합의 형태를 이제 갖춰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디자인도 같이 그러니까 사업비를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활용해 먹어야 돼요. 예. 공동체 활성화 자금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한 번 하고 뚝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업으로 연계되게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수제맥주 학교를 열어서 새로운 주민들로 계속 유입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진이 되게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뭐 마을 해설사 이런 분들은 어디나 계속 있는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반찬 먹거리는 어느 동네나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사랑방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많이 오이실 것 같아요. 저걸 막 돈 주고 누가 한 게 아니고요. 동네에 이제 한 60대 어르신이고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퍼주는 거 좋아하시는 양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야 우리 뭐 2주에 한 번씩 동네에 좀 김치 못 하시는 젊은 엄마들이랑 같이 한 10,000원씩 재료비 내고 2주 동안 먹을 김치 만들어서 싸가자. 그런 거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좋죠. 젊은 엄마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밑반찬 하기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 반찬이 됐든 뭐 김치가 됐든 반찬이 됐든 근데 김치만 만들어도 괜찮더라고. 김치만 그냥 2주마다 한 번씩 만들어 10,000원어치. 꽤 많죠.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당연히 맛이며 뭐 깨끗한 거 당연히 우리가 같이 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김장은 김장대로 하고 저건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 잠시 멈췄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저게 또 팀이 돼서 나중에 마을 식당을 또 맡는 주체가 되겠죠. 저렇게 키워나가는 게 저희 목적이고 지금 내년이기 때문에 저것도 역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주민 운영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치위하고 이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고요. 저건 이제 유연초의 학교인데 아까 혁신초등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진보적이세요. 그래서 4학년 과목 중에 사회 과목이 있는데 사회 과목 주제 중에 하나가 주민활동과 지방자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과목 공부할 때는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네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저런 활동하고 있대. 직접 가서 보자. 이거를 이제 제안 주셔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 우리 동네 지금 이거 똑같죠? 저 이렇게 한 거. 자 우리 동네 이러고 있다. 너 그거 봤지? 너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 그거 우리가 한 거야. 너네들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가르치고 이제 직접 가보자. 그 다음 날은 쭉 도는 거죠 또. 그게 이제 살아있는 교육 아니겠어요? 그것도 학교와의 연계고요. 자꾸 연계되는 점들을 만들어가야 우리도 살고 누구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상도 받았어. 네.
이제 저희는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거든요. 돈을 250억이 쓰여요. 저희는 국토부 사업까지 받았기 때문에 250억입니다. 그래서 공간만 해도 저희는 5개를 짓습니다. 그 돈만 해도 솔직히 뭐 다 나가는 거죠. 저는 제 집 하나도 없는데, 전 전월세 사는데, 야, 그 땅 보러 다닐 때 자괴감이 들 수 있더라. 야, 저 이거 10억이에요? 네. 앵커 시설 지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사는구나. 복부인 이런 거구나. 잠시 맘만 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 골목길 사업들이 저렇게 좀 깨끗하게 이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 골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한두 개 뭐 이런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저렇게 막 높이 올라가야 되고 막 늘 어르신들 비 올 때 쓰러지시고 이럴 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담도 좀 낮추고. 그러니까 저런 게 골목골목마다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저렇게 해놔도 욕하시는 분은 욕하시고 누가 세금을 저렇게 썼어.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이야. 이게 이제 바뀐 저희 수일공원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분수대인데요. 바닥 분수대. 되게 오래됐었고 밑에 막 다 깨져 있었고 그런 거 이제 다 걷어내고 새로 만들고 애들이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차 사고 많이 났었거든요. 이런 안정망 같은 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디자인할 때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운영진들과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계속 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설계자와 구청과. 그냥 저희 워낙 도시니까 애들이 흙을 못 만져요. 흙 저거 넣는다니까 뭐 어르신들 난리 났어요. 개똥, 소똥, 막 고양이 똥 어떡할 거야. 저거 손 만지면 더러워서 어떡해. 당연히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 좀 많이 주장했던 건, 목소리를 냈던 건 저 흙을 만지는 아이들이 요즘은 너무 없어서 솔직히 저희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흙과 함께. 근데 아이들은 거의 아스팔트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말씀 많이 들으면 흙을 만지는 것들이 아이의 정서와 이런 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해 왔거든요. 저도 이제 유연초라는 혁신초등학교에 가면서 꽤 오랫동안 아이들이 흙 속에서 진짜 1년 내내 흙만 파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했던 활동 중에 와글와글 놀이터라는 방과 후 활동 어머니 동아리를 했었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 원하는 아이들 받아다가 운동장에서 전통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석치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지금도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고요. 가만히 냅두면 1학년 아이들 제일 먼저 1년 내내 놀이터에서 흙만 파요. 물 뿌리고 기찻길 만들고 저기 밑에까지 다 펴냅니다. 그걸 1년 내내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로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되기를 바라고, 물론 저 상태로 놔두면 애들 저렇게 하고 가면 집에 지저분하고 너무, 그래서 꼭 수도 만들어 주세요. 꼭 손 씻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안 만들어가 아니라 만지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갑시다였어요.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도 당연히 어르신들한테도 설득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런 변화들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논쟁거리가 계속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들이 오줌하고 똥 싸니까요. 그래서 요구했던 건 구청한테 저걸 소독시키는 거를 정기적인 소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 가야지 그냥 그래서 없애의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소중한 권리가 있잖아요. 쟤네들도 놀 수 있는. 그래서 요거 할 때, 디자인할 때 어른이 한 게 아니에요. 자, 얘들아, 유연초 아이들도 그렇고 그쪽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디자인 좀 해줘. 자, 넌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니? 뭐 그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네 놀 데가 없어갖고 이 모양으로 했나 너무 가슴 아픈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아이들도 동네의 주민이고 아이들이 또 주체가 되는 곳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진행해야 되는 건 명확하죠. 저희도 이제 앵커시설 기획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5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려되는 지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 저거 진짜 주체가 없는데 저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나중에 진짜 욕 많이 들 수 있죠. 세금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텅 비어 있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듣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기기로 결정하는 그런 방향을 취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저게 뭐가 됐든. 그래도 구청이 소유한, 나라가 소유한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 돼서 뭐 협동조합이 잘 돼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나라에서 뭐라도 운영하겠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지. 그런 걸 요구해 가야지. 그런 걸 보고 솔직히 하는 거예요. 5년이잖아요, 사업기간이. 그 안에 솔직히 250억을 그냥 밥 먹고 노는 데 써도 안 되고 5년 안에 갑자기 공동체가 확 활성화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필요했던 게 뭐 사람들도 많이 사고 연령층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 공간이 꼭 필요했고요. 이게 이제 청소년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앵커시설 기본적으로 주민들 아까 우리 삼수방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1층 지하는 마을 극장의 형태, 1층은 마을 카페의 형태, 2층은 마을 부엌의 형태, 3층은 마을 배움터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 공간들을 메꿔 넣을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 조직들을 그동안 만들어 온 게 저희 일이었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셨고 같이 회의하고 있고 협동조합 만들어가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도 물론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지금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 주 앵커 시설이 되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막 벽돌 하나하나를 저희들도 다 디자인까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설계자하고 함께 태양광 올려주세요. 제발 엘리베이터 전기세라도 좀 나오게. 저 에너지 자립 마을이기도 하고 되게 좀 강조해서 더 그러거든요. 뭐 이런 땅 하나 살 때에도 그냥 구청이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한 이 과정이 저 땅 살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누가 알면 다 땅값 올려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마을 대표랑 이제 뭐 구청 주무관이랑 센터장이랑 몰래 가서 땅을 알아보는 거죠. 땅을 저렇게 앵커 시설의 위치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싸다고 저기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놓으면 누가 옵니까? 그거 쓰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근데 주민들이 정확하게 나서 주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핫한 곳에 있어야 돼. 누구나 올 수 있게. 네. 장애인들도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여야 돼. 근데 땅값이 제일 비싸죠? 그런 데는? 그러면 조금 뒤로 다 할 수 있는 공간. 아무튼 그런 것들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싸더라도 하나를 짓더라도 4층, 5층까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다 올려주세요. 그런 거 꼭 주장하십시오. 이제 참립총회들이 올해부터 일어나거든요. 저희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창립총회 한 게 이분들이 자원순환 가게 주체들 이사님들이세요. 네. 한 100만 원씩 냈어요. 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업이 되거든요. 네.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조직했고 저들이 이제 친해져서 그런 마음까지 내야죠. 사업을 같이 사업에 공통으로 같이 짊어져야 할 돈으로도. 물론 이제 지원비가 이제 같이 가지만 수제맥주 팀의 운영진이세요. 네, 이사님, 뭐 감사님 500씩 냈습니다. 저분들 500. 이분들은 좀 욕심이 있어. 이거는 사업도 해볼 거야. 진짜 돈 벌어볼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 사업은 안 되죠. 당연히 세금 낸 공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일한 비용들은 만들어내고 수익이 생기면 그 비용은 환원해야죠. 우리 수일동 도시재생으로 만들어낸 공동체, 주민협의체나 법인이나 아니면 마관협이라는 그런 협동조합에 분담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돈 버는 사업은 아니에요. 진짜 뭐, 네, 알바비라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1호 서울시, 서울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네, 올해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열심히 막 사업 등록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뭐 앞으로 더 갈 길이 더 험난하지만 그래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그게 제일 좀 보람되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또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 했나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